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양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어제 시선 강탈 이 시간에 내일장 반등이 기대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종목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강하게 움직였고요. 코스피의 경우 오늘 하루 동안 600포인트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거의 8% 폭등했죠. 장중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환율이 또 올랐다라는 것,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1거래일 연속으로 팔자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수급이 최근 종종 좀 잡히고 있는데 자금 이동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 시기인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도 지금 조금씩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오후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은 0.5% 정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내일 또 다시 한 차례 쉬어간다면 어떤 종목에 기회가 있는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안에서 사실 거의 대형주들이 대부분 다 올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한 것도 있고요. LG그룹주가 오늘 또 대단했습니다. LG전자가 장중 상한가 직행했었다가 28%로 마무리 지었는데 우리 이용준 위원님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AS 도와드릴 거고요. LS 에코에너지는 어제장 최태훈 위원님의 종목입니다. 21% 반등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도 이슈와 함께 상한가 직행했는데 이제 슬슬 바이오 모멘텀 살아나는 걸까요?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바이오나 2차 전지 종목보다는 로봇과 반도체 소보장단이 집중도가 강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정말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도 인상보다는 동결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조금씩 성장주가 다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워낙에 증시가 단기간 안에 낙폭이 컸다 보니까 오늘 일시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 상승세를 이어나갈지도 저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포트도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어제는 포트 총수익률이 플러스 2%까지 내렸었나요? 4% 정도였는데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두 자릿대 급등, 그리고 총 손익도 드디어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간 종목들 때문에 지금 실현 손익이 마이너스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오늘 지금 상승률 올라간 종목들 너무 많고요. 낙폭도 많이 줄어들어서 총 손익 드디어 1,000만 원 넘었습니다. 좀 과감하게 앞으로 좀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덕전자도 그렇고 오늘 삼성전자가 정말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젯밤에 그 노조와 협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공개가 되면서 총파업은 미뤄졌다라는 소식이 공개가 되면서 삼성전자 오늘 장중 흐름이 기대가 됐었는데 사실 아침보다는 오후장에 좀 더 강한 흐름이 돋보였습니다. 아침에는 하이닉스 쪽에 더 강했고요. 삼성전자가 뒷심을 발휘해서 오늘 30만 원 선 못 갔지만 29만 9,500원 딱 한 호가를 남겨두고 오늘 종가를 형성했네요. 내일장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강한 매도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의 할에서는 1.4조 원 정도의 순매수가 잡혔다라는 점 챙겨드립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 종목들, 프로텍,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하나비전까지도 상승 오늘 강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도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종목 매수 정말 잘했는데 시장이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두 자릿권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강한 반등에 성공을 했고 12% 급등 속에서 마이너스 2%까지 제 손실이 줄어들었는데 로봇주 시세 이어갈 수 있는지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현대오토에버고요. 제가 어제장 추가 매수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오늘 아침 추가 매수가 제가 58만 원 선에서 했으니까 너무 잘했죠. 그래서 손실도 많이 줄었고 지금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있으면 플러스권 진입할 텐데 하루빨리 수익을 좀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늘 장중 거의 상한가 갈 정도로 강한 흐름 보였고요. 현대차 그룹주 로봇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갖고 있다는 점 확인해 드렸습니다. 이외 종목들 손실 계속 좀 발생하지만 제가 비중을 계속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장 저의 시선 공개할게요. 오늘장 저의 시선은 반등의 서막인 것인가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인 것인가
당연히 후자는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이 기세를 통해서 조금씩 반등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매크로적인 이슈가 아직은 조금 변수가 많이 남아있어서요. 저희가 체크해야 될 산들은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전략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시선 강탈 출발합니다. 자, 폭등장입니다. 정말 반가운 반등이고요. 사실 어제 살 걸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정말 반등의 서막인 건지 저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용준 송필호 위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반등해서 두 분 다 오늘 기분 좋으셨나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위원님은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 안 좋아요? 일단 좋아야 될 텐데 일단 이유를 하나씩 차근차근 들어볼게요. 이용준 위원님께서 오늘 선택하신 섹터는 네. 로봇 섹터예요. 제가 앞서서 감사합니다. 현대오토에버도 이제 추가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었고 또 LG전자 맞아요. 오늘 또 다시 한번 상한가를 장중 가지 않았습니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로봇 모멘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로봇이 사실 막 반등하다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반등이 하루짜리 반등인지 아니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사실 오늘 재료를 LG 그룹주를 갖고 와야 되나 로봇주를 갖고 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제가 함께 하시는 공부방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로봇주가 너무 강한데 앞에 어떤 게 붙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LG그룹의 로봇주이냐 삼성그룹의 로봇주이냐 또는 현대차의 로봇주냐 이게 관점이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공통분모를 뽑아봤더니 로봇주 너무 좋으니까 로봇주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바로 다음은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기대감에 있고요. 그 중심에는 LG그룹주의 로봇주, 현대차 그룹주의 로봇주가 있다라고 오늘 기사가 나왔죠. 저는 이 반등이 한 번짜리 반등은 아니고 최근 3일 동안 과하게 의도하지 않게 하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기대감의 LG전자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LG전자는 상한가를 터치해주고 살짝 풀려서 끝났고요. 그리고 로봇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로봇 관련 ETF의 돈이 엄청나게 지금 유입되고 있다. 그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왜 제가 오늘의 상승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냐면 최근 3일 동안 매일매일 로봇주 과하게 빠졌거든요. 그 과하게 빠진 폭을 오늘 하루 만에 완전히 역전시켜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캔들로 하면 상승 장악형 캔들이 거래대금을 싣고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모레도 이번 주도 로봇주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관련주를 좀 말씀드릴 텐데 LG그룹의 로봇주의 대장인 LG전자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점이 지난주 시선 강탈이었으니까요. 아마 이 시점이었을 것 같고 26만 9,500원까지 단숨에 3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가 3일 연속 하락을 했어요. 제가 사실 저도 이렇게 과하게 의도하지 않는 하락이 나올 때 궁금하거든요. 왜 하락이 나올까? 도대체 왜 나올까 궁금한데 무슨 지수 영향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오늘 단숨에 상한가 봉을 찍어준 겁니다. 물론 살짝 풀리긴 했지만 앞에 캔들을 거의 장악하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거래대금 싣고 나왔기 때문에 LG전자 내일도 모레도 이번 주도 보시면 된다 생각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산의 로봇주는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는 LG전자처럼 큰 폭의 상승은 나오지 않았지만 5월 15일 날 이 종목이 로봇주의 대장주였거든요. 3일 연속 하락이 나오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오늘 7% 거의 10%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이 바닥을 지켜준다면 두산 로보틱스 또한 상방으로 열려 있고 정고점은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은 종목 중에는 로보스타라는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고 많은 로봇주 중에 로보스타가
지분율이 LG전자가 가장 많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로보스타 오늘 상승이 16% 정도 나왔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고점을 돌파하기 바로 직전의 자리에 윗골이 장대 양봉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로봇주 흐름이 다시 나온다면 순서는 LG전자, 두산로보틱스, 물론 현대차 그룹주 로봇도 나쁘지 않지만 로보스타까지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주 말씀 주셨고 로보스타도 LG 쪽이거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도 최근 로봇주 안에서 흐름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종목 제시해 주셨고요. 조금 더 자세한 AS는 잠시 뒤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송필호 위원님께서는 증권을 선택해 주셨어요. 오늘도 노무라 증권에서 코스피의 목표 주가를 11,000포인트로 상향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거다. 기업 실적 그리고 ROE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가 11,000 정도는 가야 밸류가 맞다라고 노무라 증권에서 판단을 한 거겠죠. 송필호 의원님, 그러면 거래대금 늘어나면서 분명히 또 증권가가 수혜를 볼 텐데 그런 실적 좋은 종목 지금부터 봐야 될까요? 지금 조정받아가지고 네. 내일은 증권주가 좀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증권주를 한번 가져봤는데요. 최근 이제 증권주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거래대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지난 4월 달에 증시 거래대금을 보니까요. 작년 대비 276% 증가한 이 1,492조 원을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 들어서도 일일 거래대금을 보니까 거의 100조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사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신용융자도 보면은 지금 36조 원, 고객예탁금도 130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또 이자 수익만 장난이 아니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실적이 계속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 개설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그 나라, 미국은 미국 그 나라의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개설을 하면요. 국내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증권제는 호재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앵커님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 그다음에 외국계 증권사도 국내 코스피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무라 증권에서 이제 11,000포인트를 제시를 했고 오늘 현대차 증권에서는 12,000을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증시가 호황을 누리면은 가장 수혜를 볼 것은 증권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달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12월 중순경에 우리나라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경우는 우리 증시는 더 호황을 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충분한 조정을 받고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제 브로커지 영업 쪽에서 가장 1인자죠. 그래서 키움증권 한번 관심 가져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은 이제 다음 달 12일 날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이 되면은 이제 유가증권 평가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미래에셋증권도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은 것이 한국금융주주죠.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한번 관심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는 오늘 노무라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증권에서도 지수 12,00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라고 하고 말씀 주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이슈가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한 70% 정도 과제 이행했다라고 하니까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6월이고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제 포트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어야만 했고 생각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어닝서프 기록한 데다가 삼전 노사 갈등이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신고가 간 종목들도 반도체는 꽤 많고 삼성전자도 오늘 프리장에서 30만 원 사실 터치했거든요. 하이닉스도 오늘 두 자릿대 급등하는데 야 이거 진짜 따라가야 되나?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일시적인 반등이 아닐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반도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우선 중간 정도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제 지인 중에 네. 실제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의 그 관리직으로 일하시는 지인이 있는데 그 HBM 같은 경우는 바로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농사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씨를 뿌리는 시기, 또 농약을 주는 시기, 또 추수하는 시기가 굉장히 오랜 과정이 걸리는데 그 HBM이 지금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 업사이드는 열려 있다 보고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삼성전자 노사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이탈락됐고 미국 금리는 안정되고 있고 유가는 하락했다. 다만 환율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한데 앞으로 AI 투자가 확대되고 현재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아직도 갈 길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완전 초입 구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중간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면 눌리기도 하고 급락도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은 상방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그 실적에 대한 반영치와 초입에 대한 반영치는 이미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AI 수요 폭발에 대한 HBM 공급 부족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흐름을 이끌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가는 게 아니고 그 하위단에 있는 정공정 후공정 그리고 관련 반도체 업체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고점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반도체 테마에 아주 작은 테마들도 폭발하면서 투심이 과열되는 순간이 고점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원탑과 투탑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점이라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지금 투톱 그 삼성닉스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투톱이 지금 너무 견고하게 잘 버텨주고 있어서 고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중반 정도는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외국계 해외 IB들의 그 목표가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뭐 40만 원대, 하이닉스도 200만 원 중반대까지 목표가 나온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쭉 갈지 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갈지 저희 모르는 거니까 계속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 종전에 대한 이슈를 한번 송필호 위원님께 여쭤볼 텐데 이란이 미국과 협상 좀 진행 중이다. 미국이 제안한 협상안이 좀 매력적이다라는 멘트를 오후장에 했고요. 한 오후 4시, 5시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딱히 그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볼까요? 지금 뭐 종전 진짜 마무리되면 유가 안정화 되찾고 물가 상승률도 안정화되면서 지수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종전과 직결적인 수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됩니까? 종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물가가 향방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국채금리가 빠진 이유도 그거죠. 종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국채금리가 많이 빠지면서 미국 증시가 오늘 큰 폭으로 반등을 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란하고 미국 간의 종전의 가장 핵심 사항이 뭐냐면요. 원자력, 핵 개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이제 보면은 트럼프가 원래 이란에게 영원히 핵 개발을 못하도록 하는 그 종전 합의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트럼프가 조금 약간 후퇴를 했죠. 그러면 이제 후퇴를 해가지고 20년 동안 이란한테 핵 개발을 하지 마라. 그런 수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정안을 이란 측에서 받아들이냐 안 들이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종전은 엄청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전이 하루 빨리 그러면 종전이 협상이 타결되기를 좀 바라고요. 이제 가장 종전이 타결된다면은 재건 관련주가 순간적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였죠. 그런 종목들은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물가 안정화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짚어주셨고 종전 이슈가 사실은 시장에서 되게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시장 안정화에 중요하다라고 하셨으니까 관련 뉴스 잘 팔로우업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의 포트 점검 받아보시죠. 네. LG전자 오늘 상승률 상위에도 있었고요.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네. LG전자를 샀는데 네. 어제 팔았다. 배가 아프다라는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상한가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종목 혹시 괜찮다면 전고점 노린
매수도 가능한 자리예요? 그렇죠. 전고점은 가지 않을까 싶고 내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LG전자 제가 지난주니까 5월 12일 날 바로 여기서 18만 3,700원대 말씀드렸는데 단 4거래일 만에 30% 넘는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 들어 3일 동안 빠졌고 지수에 의한 영향으로 하락이 좀 나왔지만 오늘 단숨에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시세를 완전히 바꿔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LG전자란 기업 자체가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LG전자 옛날에는 이렇게 분류했었는데 지금은 LG전자를 삼성전자와 비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의 상승은 LG전자 또한 로봇 이슈의 신사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기 때문에 LG전자도 로봇 업체로 보시면 맞다 생각되는 거고요. 올해는 로봇 사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찜하고 사업 확대에 힘을 쓰겠다라는 게 LG전자의 그 청사진이기 때문에 LG전자 앞으로 로봇주로 보시고 1분기도 호실적이 나왔고요. 2분기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아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였는데 이렇게까지 단숨에 올라가서 바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3일 연속 하락이 나왔거든요. 사실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지수폭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 단숨에 장대 양봉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 매도하신 분들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모든 분들이 수익으로 매도가 됐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LG전자 로봇주로 보고 앞으로 이제 단기보다는 좀 스윙이나 중기 개념으로 보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2분기 실적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LG전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가전 기업인데 최근에 급등은 로봇 모멘텀 속에서 발생을 했고 다만 실적까지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하니 두 이슈를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LG그룹 또 볼게요. LG CNS입니다. 5월 14일에 저희 방송했는데요. 자, 일단 오늘 12.6% 급등 보여줬습니다. LG CNS 같은 경우는 로봇 모멘텀도 있고 플랫폼 모멘텀도 있고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도 같이 있거든요. 이제 증권가에서는 지금 증권사들이 계속 그 코인 거래소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서 사실 그 코인 관련주로서의 매력도도 높아 보이거든요. 이 자리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진입도 나쁘지 않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시 물려 있다면 강력하게 홀딩하실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로봇주로만 봤다기보다도 LG그룹의 로봇주. LG그룹의 로봇주는 LG전자 그리고 LG CNS 이렇게 본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 4월 14일 날 시선 강탈에서 바로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 하루 만에 10%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익절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더 갈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더니 그제와 어제 급락이 나와서 좀 아쉬웠겠지만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저는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시점이 이 시점인데요. 이 시점 말하고 바로 그 다음날 99,400원을 찍어주었어요. 목표가 가까운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익절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익절이 안 된 분들은 지금 물려있다가 오늘 양봉이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이슈인데 LG CNS는 로봇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앵커님이 말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정고점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것 같고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96,000원 이상은 보고 있기 때문에 잘 홀딩하시고 수익 나면 방송 시청하신 분들 수익 나면 제 방송 앞으로도 꾸준히 잘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CNS까지 또 매수 매력도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다음은 송필호 위원님 포트로 넘어갑니다. 탑5 종목들 오늘 또 반등 많이 했죠. 후성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또 유리 기판에 대한 이슈가 다시 재차 부각되면서 필옵틱스도 현재 급등했습니다. 로봇주도 강했고요. 다 좋은데 저는 후성이 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늘 그 후성을 제 관심주로 들고 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반등을 좀 강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전 잘 모르니까요. 위원님께서 좀 정확하게 봐주세요. 후성은 이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작년 4분기에는 49억인데 1분기에는 93억 정도, 거의 더블 정도 증가를 했죠. 이 종목 같은 건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전해질을 만드는 핵심 원료를 만드는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관련주죠. 최근에 충분한 조정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바닥을 다시 다지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후성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 가져도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다음은 PI 첨단 소재도 보겠습니다. PI 첨단 소재도 오늘 5% 급등 성공했어요. 이 종목도 제가 알기로 실적 되게 좋다고 알고 있고, 그 휴대폰용 필름, 방산용 필름,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제 PI 첨단 소재가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도 되는 거예요? 네, 사도 되지 않을까. 앵커님 이야기했듯이 이해도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은 66억 정도, 1분기는 140억 정도 해가지고 더블 이상 증가를 했죠. 얘가 이제 원래 하는 것은 PI 첨단 소재를 주로 만드는데 휴대폰에 들어간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 필름을 이제 방열 필름, 그 다음에 항공용 여러 필름 쪽으로, 특히 이제 방열 필름을 이제 많이 주로 생산을 하면서 애플 같은 데 많이 납품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우주항공 쪽에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함에 따라서 이 회사도 이제 다양한 사업으로 다각을 함에 따라서 실적 개선 추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한번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에이스를 해드립니다. 네, 두 종목 전부 다 매수 포지션 가능한 자리다. 타점 잡아주셨고요. 두 종목의 흐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광탈 관심주 공개해야겠죠. 이용준 위원님은 어김없이 또 단기 급등한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바로 반응이 네. 나올 것 같다는 종목이고요. 광전자 한번 내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인데 상한가 간 종목을 바로 대응을 간 거를 보시면 꼭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전자는 오늘 윗꼬리 양봉이 나왔고 거래대금 터졌기 때문에 내일 뭐 상방이건 하방이건 큰 파동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상승에 더 제가 초점을 두는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 확대 기대감에 광전자라는 회사가 좀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이슈하고요. 광센서 LED 사업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 통신에 대한 이슈로 지금 광전자, 광통신 관련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광통신 테마의 전반적인 수급이 어제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광통신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강한 상한가를 갔던 게 광전자입니다. 오늘 지수가 상승하면서 로봇주나 반도체 수급이 몰리면서 광통신 관련주는 조금 밀리긴 했는데 지금 자리로 봤을 때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좀 크고 상승이 나오게 되면 크게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한번 광전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으로 안다고 해서 대응이 쉽지 않을 거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매수가는 내일 이게 시초가로 보는 거고요. 만약 상승이 나오면 전고점인 15,000원 정도 보시고 하락이 나오면 11,000원 손절 잡고 한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광전자 들고 와 주셨고요. 목표가 손절 라인 잘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증권주 가져오신 송필호 위원님의 종목도 공개해 주세요. 오늘 삼성증권 한번 관심 가지면 어쩔까. 그래서 한번 삼성증권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삼성증권은 너무 잘하는 증권사죠. 그런데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분기 실적을 보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1분기에 순이익이 한 4,100억 정도, 작년 대비 81% 정도 증가를 했죠. 이와 같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분기에도 최근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자 수익, 그 다음에 트레이딩 수익 같은 다른 예외 수익들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에 따라서 당분간 실적 우선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권주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삼성증권이 최근에 그 외국인 통합 계좌를 출시를 했죠. 특히 이제 159개국의 이제 그 증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 온라인 플랫폼 회사 IBKR이라는 회사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이런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5월 7일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국내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삼성증권을 통하여 국내 주식 매매가 증가할 경우는 삼성증권에 또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그룹주들이 최근 흐름이 좋죠. 그래서 삼성증권이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배당도 한 4.3%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BR도 1.3배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격 전략을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건데 손절 라인은 12만 원 정도 보고 목표가 14만 원 정도 잡고 한번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증권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14만 원 챙겨드렸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관심주는 리브스메드라는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라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이 고영과 같은 수술용 로봇 종목이고요. 이 기업이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 등록한 지식재산권이 1,000건이 넘는다라는 소식이 또 오늘 기사로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정이 있는데요. 5월 26일입니다. 26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이때 이제 리버스메드가 가지고 있는 수술용 로봇 스타크가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 일정을 갖고서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었고 지금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여쭤볼 시간 있나요? 짧게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송필호 위원님, 이 종목 어때요? 자, 우리나라의 이제 로봇 관련주로 상장된 회사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로봇 수술 로봇 회사라고 딱 정의하기는 좀 그랬죠. 아직까지 그 수술 로봇 도구를 생산하는데 그 도구가 다른 업체들 것보다 훨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술 도구를 가지고 있죠. 이 회사의 가장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제 하반기에 그 스파크 이제 그 수술 로봇이 국내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진출을 하냐, 빠르게 진출하냐가 가장 포인트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매출 같은 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매수하셔도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송필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종목이네요. 리비스메드 설명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용준 위원님, 오늘 상한가 잡는 기법 설명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그 상한가 잡는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내일 바로 상승 또는 급등 상한가가 가능한 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 끝나고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수도 좋아지고 있고 로봇주 오늘 급등이 나왔으니까 내일 종목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 잠시 후에 하는 공개 방송에 입장하시면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설명 도와주셨고요. 저희는 잠시 뒤 마스터 클래스 시간 최태훈 어드바이저와 이어갑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마스터 클래스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최태원 의원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급등해서 위원님 기분이 좀 좋아 보이는데 기분 탓인가요? 좋으신가요? 뭐 시장 안 좋을 때도 싸게 살 수 있어서 항상 좋죠. 와, 네. 고수신데요. 자, 일단 오늘 저도 기분이 참 좋은데 사실 이 기분이 하루짜리로 끝날지 아니면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일단 하반기에는 금리에 대한 어떤 변동성 때문에 그리고 전쟁에 대한 그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상반기에 번 돈을 다 빼고 지켜봐야 되는 걸지 계속 지금 주식시장에 몸 담아야 하는 걸지 그것도 궁금하고 외국인이 워낙 많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 말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도 사실 어려워요. 일단 시장이 이대로 반등 더 지속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진단할 때 딱 두 가지만 보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네. 기업들의 실적과 시장에 풀려있는 통화 유동성 이 두 개만 확인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특이점에 와 있죠. AI 인프라 확대라는 강력한 투자 확대가 기업들의 실적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업체들이 가득한 대한민국 기업들도 지금 실적이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사상 최대 실적 랠리. 이것만큼 시장을 잘 나타내는 근거가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 시장은 지금 폭발적인 시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통화량이 지금 매우 넘치는 시장이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시장 정부들은 AI 투자 확대를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 기업들에게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AI 투자 인프라 확대가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한 정부들의 재정적 지원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통화량 증가는 계속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시장에 퀘스천 마크가 있었죠. 자, 먼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 삼성전자의 실적이 노조 리스크로 인해서 매월 100조 원 정도의 손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리스크였지만 한때 기업들의 실적 리스크를 과연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퀘스천 마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중동 지역의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그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이 나왔고 연쇄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되면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시장을 바라보는 구조적인 근거 두 가지가 모두 시장에 퀘스천 마크가 붙어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먼저 국채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넘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번 주에 그런 엄청난 이슈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는 어제 다우지수가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이제 사상 최고가에 한 발 다가선 그런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증시도 며칠은 하락했지만 어제 강력하게 상승 나오면서 되돌림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이대로 하루 이틀만 더 상승하면 신고가를 갱신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의 노조가 파업을 결정했는데 삼성전자가 장중에 마이너스 3% 이상 급락하다가 종가를 플러스권으로 올려두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 전환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시장의 리스크,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제갈 길을 갔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특이점이 있다라고 봤어요. 두 가지 상황 모두 좀 비범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다. 악재가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그런 시장의 모습. 현재의 구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숨어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제가 그래서 전일 격렬한 매수를 주문드렸습니다. 악재에 반응하지 않는 시장, 결국엔 호재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문드렸고 오늘 삼성전자는 신고가 랠리가 나타났고 이 시간 애프터마켓에서도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 나온 뉴스인데요. 메타와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내년 서버 투자액이 100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막대한 투자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적인 리스크는 일시적인 리스크로 해석하시는 게 좋다. 구조적인 시장의 상승세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것이다. 결국에 시장이 조정을 준다면 그것은 기회로 작용해도 좋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결국엔 AI 인프라 확대가 가지고 올 수혜 종목들 있잖아요. 메모리, 전력기기, 또 피지컬 AI 같은 이런 핵심 주도 종목들을 흔들릴 때 저가 매수로 활용하는 기회로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프라도 그렇고 피지컬 AI까지 지금 저가 매수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또 피지컬 AI 쪽이 오늘 또 많이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오전장에는 반도체가 좋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로봇주로 좀 매기가 많이 쏠렸거든요. 그러면서 LG 그룹주도 좋았고 말씀 주신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두 자릿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쪽은 여전히 최대 관심주인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큰 지금 모멘텀이에요? 그러니까요. 파업 네. 철회가 나타나면서 네.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단에서의 급등을 모두가 예상했을 텐데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피지컬 AI 쪽이 차지를 했습니다. AI 기업으로의 전환 로드맵을 발표한 LG전자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얼마 만에 보는 상한가인지 모르겠는데 놀랄 만큼 강력한 수급이 몰려든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이죠. 아틀라스의 액추에이터를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현대모비스 역시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근접하는 강력한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앞서 있는 기술이죠. 액추에이터 분야의 3사, 로보티즈, SBB테크 그리고 SPG 같은 이 세 가지 기업들 모두 2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피지컬 AI 기업의 상승세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노조 리스크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나서 근데 그 이후에 연쇄적으로 뭐 현대나 뭐 SK 같은 뭐 카카오 같은 이런 대기업들의 노조가 계속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는 앞으로 구조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장 자동화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초기 막대한 투자 자금이 지금 쏟아부어지고 있는 원년이 2026년입니다. 2026년은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를 위한 인프라 기업들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그런 시기, 그런 원년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업의 수혜가 되는 그런 기업들, 그런 섹터들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기업을 좀 주목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현재 북미 지역의 공장부터 자동화에 나설 것이라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의 로봇 자회사 레인보우틱스를 우린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공장 자동화의 수혜 1번 타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입력하시고 여러분 노트에 기입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부품 내재화율 80%라는 강력한 그런 원동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엔 글로벌 피지컬 AI 기업들, 뭐 피규어 AI 같은 이런 피지컬 AI 기업들과 가격 경쟁력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LG그룹의 공장 자동화를 담당하게 될 로봇 기업 역시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텐데요. 바로 로보스타입니다. 오늘 급등 나왔잖아요. LG전자가 급등하니까 따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연관되어서 우리 여러분들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직각 좌표 로봇, 수직 다관절 로봇, 스카라 로봇 같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로봇을 바로 로보스타를 통해서 지원받게 될 것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LG전자의 AI 자동화 공장의 가장 큰 수혜는 로보스타가 될 것이다 라고 입력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오후에 이런 뉴스가 나타났습니다. 쿠팡이 물류 공정을 인간 없는 맨리스 자동화 센터를 올해 7월에 구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택배에 포장, 입고, 출고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휴머노이드가 맡게 되는 이런 공장 자동화가 7월 드디어 이뤄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수혜받게 될 그런 로봇 기업들 이제 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주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에 휴머노이드는 9만 대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2030년대에는 120만 대 정도가 출고될 것이다 라고 알려진 만큼 성장세는 정말 몰라보게 앞으로 갈수록 2030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피지컬 AI의 성장의 원년은 2026년이지 여기가 마무리 단계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시작점인 만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 우리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단 한 종목이라도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특히 로보스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에 관심주 한번 볼 텐데 일단 반도체 종목을 들고 와 주셨는데 좀 생소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사카린이라고 네. 설탕의 대체제로 알려진 이 사카린을 알아요. 생산하는 경인양행이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인양행은 이 사카린을 50년간 만들어 온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사카린이 식품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공정 중에서 도금 단계 광택제로 사용된다라고 알려지면서 최근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반도체 칩 내부의 미세한 회로를 구리를 통해서 도금을 할 때 전기를 이용해서 구리를 입히는 전해 구리 도금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인양행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이 반도체 단계에서의 많이 사용될 것이다. 사카린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회사 JMC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봉지제라고 좀 생소하실 겁니다. 반도체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매우 민감한 실리콘 웨이퍼잖아요. 여기가
뭐 열이 나든가 습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데 이걸 감싸는 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생산하는 것이 바로 경인양행의 자회사 JMT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거. 최근 들어서 이 사카린과 봉지제 쪽에서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인양행을 지금 이 단에서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위치길래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현재 그림을 볼게요. 전고점은 2026년 초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 구간을 지금 넘어가려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매물을 거의 한 달 동안 소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림을 잘 보시죠. 전고점의 매물을 이렇게 소화하고 난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것인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반도체 소재 분야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강력한 퀀텀 점프가 있을 것이다. 실적의 퀀텀 점프는 주가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본의 다이토케믹스와 합작한 회사를 통해서 포토레지스트 분야에 진출했기 때문에 성장성의 날개도 달아놓은 상황이다. 반도체 분야에서 경인양행은 이젠 없어서 안 될 소재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PBR이 0.7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에 대비해서도 자산에 대비해서도 제대로 된 가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저평가 스몰캡 기업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위치에서 주가가 한 번 더 퀀텀 점프가 나온다면 목표 가격은 1차로는 7,000원, 2차로는 8,000원을 제시하고요. 손절 가격은 이 부분이 보이시죠? 제가 칠해놓은 이 부분이 2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가는 구간인데 5,000원을 손절 가격으로 제시하면서 리스크 관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인양행 설명 자세하게 도와주셨고요. 목표가 7,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AS 받아볼 건데요. 최태원 의원님의 탑5 상승률 안에 권력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모든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100% 상승률을 돌파했고 특히 LS 에코에너지 어제장에 AS 주셨습니다. 오늘 20% 넘는 반등 성공했죠. 자, 저희 이 안에 없는 테스 한번 볼 건데 제가 어디서 테스 왜 이렇게 익숙하지 했더니 위원님 종목이었군요. 네. 왜냐면 저도 어제 테스 들고 왔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왜냐면 이 종목이 그 하이닉스향 이제 네.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나왔었고 이제 실적도 계속 개선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돌더라고요. 오늘 테스 드디어 100% 상승을 돌파했습니다. 이 종목 더 가져가요? 아니면 익절해요? 완전 더 가져가야죠. 완전 더 가져가요? 네. 반도체 적층의 마법사라고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입니다. 애칭 장비 업체랑 증착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 향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삼성전자에도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낸드가 높아질수록 회로를 그릴 때 굉장히 필요한 게 하드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 하드 마스크를 가장 잘 만드는 업체가 바로 테스입니다. 앞으로 적층이 굉장히 높아질수록 이 반도체 적층의 마법사 테스의 부품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에 따라 납품 단가도 굉장히 높아지게 될 텐데 테스의 실적은 올 한 해 시장의 컨센서스가 110%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1분기에서 4분기로 갈수록 크게 실적이 늘어난 종목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향후 눌림목이 온다면 신규 매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스 눌림목에서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108.8%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7%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연료전지의 국가대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산형 연료전지를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제가 기업에 대한 내용은 공개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위치를 한번 보시죠. 자, 일단 1차적으로 급등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신고가 랠리가 나왔죠. 쭉 랠리가 나왔고 나서 첫 번째로 만나는 눌림목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AS로 갖고 나온 이유는 신규 매수 접근도 지금 이 구간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손절 가격을 7만 원 정도 잡고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눌러주는 구간마다 저점에서 줍줍 매매하는 전략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전략일 것 같아서 이 종목 신규 매수 접근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무료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어떤 이야기 전해주세요? 네, 지금 시장을 구원할 강력한 섹터가 출현됐습니다.
우리 이 섹터 강력하게 매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섹터인지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 끝나고 나면 1시간 동안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 방송할 텐데요. 제가 추천 종목도 한 종목 갖고 와서 강력한 실적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의 선택은 없고요. 내일장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